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살펴보고 있는 것이 급성 감염병 중에서도 소화계통 감염병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한 번씩 하나하나씩 보게 되는데 그의 대표적인 것이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는 우리가 열병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과거 5, 60년대에 많이 발생되었었고요. 발병 초기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40도 이상의 아주 굉장한 고열로서 수주일간 지속이 되면서 많은 어떤 사망률을 발생시켰고요. 이런 그 증상을 보시게 되면은 권태감, 식욕부진, 맥박이 좀 느려지고 임파조직에 병변이 발생하고 뭐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열입니다. 그래서 법정 감염 1군에 속하고 그 해당되는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입입니다.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 타입이고 법정 감염 1군에 속한다. 열성질환, 급성 전신성 열성질환을 가진 것이 이 장티푸스의 특징이고 특히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대표적인 어떤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만의 유일한 병원소. 그래서 동물에 이렇게 병원소를 머물지 않고 사람이 그 대표적인 병원소가 되고 주로 감염원이 되는 것이 뭐다? 음식물이라든지 해산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감염 원인이 된다. 그래서 환자나 보건자의 소변이나 또는 대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집니다. 감수성은 좀 높은 편이죠. 감수성이 뭐랬죠? 병원체를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고 잘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이 완키가 되면은 영구 면역을 가지게 된다. 구천적 그죠? 자연 능동 그죠? 면역이 되겠죠. 스스로 이렇게 면역을 만들어내니까 아까 면역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연 능동 면역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티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요. 음식물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급수 시설이라든지 주방 용구를 소독해주고 예방 접종을 좀 철저히 해주고 보건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예방 대책인데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이 소화계통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 장티푸스와 거의 다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정상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병원체에 대한 어떤 부분만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이러한 소화계통 감염병은 이런 비슷한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우리가 장티푸스 같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고열이고요. 콜레라 같은 경우는 설사, 탈수 이런 현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일도 나겠죠. 앞에서 우리가 그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살모넬라 타이피가 그 병원체가 되는데 콜레라는 뭡니까? 비브리오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법정 1군이 되겠고요. 역시 위생시설이나 환경위생이 나쁜 곳에서 발생하고 병원소는 환자, 그 사람만 국한이 되고 전염원은 환자의 배설물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장티푸스와 이것도 우리가 자연 능동 면역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들은요 인공 녹통 백신 경우에는 사균 백신을 사용을 합니다. 예방 대책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티푸스는요 그 해당되는 병원체가 살모넬라 파라피 A, B, C군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정상적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열이 많이 나는 열병과 같은 장티푸스와 같은 그러한 어떤 정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치명률은 장티푸스에 비해서는 훨씬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건자 대변에서 전파가 되어지고 오염된 물보다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주로 많이 전파가 된다. 그래서 파라티푸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주로 소화 그죠? 소화계통 감염병의 대표적인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웠던 것이 장티푸스, 두 번째 콜레라, 지금 세 번째 파라티푸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균성 이질,
그 증상은 또 비슷합니다. 열이 많이 나고요. 구토, 경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그 병원체는 뭡니까? 시글라 스페시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병원체라는 것만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법정 1군에 속합니다. 세군에 의한 감염 거의 비슷하죠. 병원소 이렇게 쭉 보시고 분변 탈출해서 팔이 손을 통해서 음식물 입을 통해서 침입되어지고 열이 좀 나고 하복부가 아프고 설사가 시작되어진다. 가급적 격리 치료를 하고 물품을 소독하고 그 내용들 예방 대책을 보시면 앞에서 했던 소화계통 감염병과 거의 다 흡사하다. 이런 공통점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행성 간염 A형 간염이라고 했었죠. 증상 자체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가장 최근에 법정 감염 1군에 지금 포함이 되었고 그 증상은 황달 증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간세포의 변성과 염증성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유행성 간염의 기본적인 병원체는 뭐다? A형 간염 바이러스다. 그다음에 병원소로서는 환자, 전염은 환자의 분변이라든지 그래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이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부 불쾌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해주고 어필을 익혀서 먹어주는데 특히 유행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런 갑자기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하면 수동 면역 인공 수동 면역이죠. 면역 중에서 인공 수동 면역이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놔주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도 회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다? 소화계통 감염병에 대한 대표적인 질병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폴리오, 우리 소아마비라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소화계통 감염병이다.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영구마비를 일으키는 급성 감염병 질환으로서 사람에게 직접 감염이 되고 대변에 의한 경구적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폴리오가 된다. 소화기 때 면역이 획득이 되고 예방접종이 이웃되는 제일 좋은 예방책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호흡계통 감염병입니다. 이 호흡계통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다? 앞에서 소화계통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이지만 호흡계통은 뭐다?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화계통 감염병은 뭐다? 환경위생, 호흡계통 감염병은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나 보균자의 객담이나 콧물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지고 보균자에게 감수성자에게서 직접 전파가 되어지고 그죠? 아무래도 호흡기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직접 전파가 되겠죠. 초기에 많은 양의 분비물이 배출이 되어서 계절적으로 많은 변화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호흡계통의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디프테리아, 백일의 인플루엔자, 홍역, 두창, 결핵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디프테리아 지금 이제 호흡계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접종이잖아요. 예방접종과 관련되어 있는 법정 감염병은 뭐다? 2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질병들은 다 뭐다? 2군 감염병이다라는 겁니다. 제 2군 감염병, 호흡기 급성 감염병이 되고 즉 DTaP, DPT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홍역 역시 제2군 감염병이고 소아의 급성 호흡계통 감염병으로서 홍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마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이나 객담이나 비누 분비물에 의해서 비말 감염이 되어지고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지고 환자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건을 통해 간접 감염에 의해 전파도 되어집니다. 발열이라든지 불쾌감, 기침, 콧물, 결막염 같은 증세가 발생이 되고 주로 신생아 같은 경우는 모체에게서 받는 면역은 일시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만 선천적 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홍역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자연 능동 면역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
인공 능동 면역을 갖추기 위해서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을 해서 약간의 인공 능동 면역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일에 어린 애에게 많이 발생이 되고 예방 접종에 의해서 관리가 좀 효과적이면서 제2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가장 그래서 백일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요, 그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 같은 데서는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환자 기침, 재채기든 비말 감염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볼거리, 멈퍼스, 유행성 이하예선염이라는 것이죠. 이게 볼때기 하는 거죠. 볼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것이죠. 양쪽 이하선이 부으면서 감염이 되고 이것이 낫게 되면 영구 면역을 얻게 됩니다. 그죠? MMR 혼합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벨라, 풍진 역시 이군 감염병이고 홍역과 비슷한 발진이 생기는 급성 감염병입니다.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경증 열성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열이 나며 목 뒤쪽 림프절이 커지면서 발진이 생깁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많이 발생하는 어떤 감염병이고 임신 초기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풍진, 루벨라, MMR 같은 경우 사전에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임신 초기, 임신하기 전에 예방 접종을 미리 하게 되죠. 성홍열, 홍반독소를 분비하는 A형 연쇄구균에 의해서 급성 열성 감염증입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식욕부진이 발생하면서 또 구토가 발생되어집니다. 사스, 그죠?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는 사스, 병원소는 환자고 매개체는 사양 고양이고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주로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그런 증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서 유행성 감기, 여러분들 독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그다음에 절적 동물에 의한 매개 감염병, 즉 인간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곤충까지 요건 조금 중요하니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배류군 패스트, 모기는 일본 뇌염, 벼룩 발진, 모기 발라리아, 모기 사상충, 모기 확률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동물 매개, 즉 동물 매개로 해서 발생되는 질병, 강견병 개죠, 탄전병, 소말 사냥양, 렙토스피라병, 지소돼지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성감염병부터 해서 새롭게 제 7장에 보면 비감염병 관리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